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의 인생학교 정약용의 인생말씀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당신에게만 일이 자꾸 떠넘겨지는 경험, 친구들 사이에서 당신의 호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가족들이 당신의 의견은 가볍게 무시하는 상황. 만약 단 한 번이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00년 전 조선 최고의 지성 정약용 선생께서 전하시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을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품격을 지키고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철학입니다. 지금부터 공개되는 5가지 비밀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부터 당신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만만하게 보이는가?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왜 번번이 얕잡아 보이는가? 재주가 없어서가 아니다. 지혜가 모자라서도 아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가볍게 내어주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호랑이처럼 눈을 부릅뜨고 사자처럼 우르렁대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가진 자입니다. 말을 적게 하되 한번 입을 열면 무게가 실리는 자입니다. 친절하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선이 분명한 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은 다릅니다. 좋은 사람과 호락호락한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 세상은 당신의 선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베푼 친절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서면 2발을 더 밀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냉혹한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첫 번째 비밀말의 분량을 절반으로 줄여라. 세상에 가벼운 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은 것을 설명하고 필요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불필요한 정보를 쏟아냅니다. 그들은 침묵이 두렵습니다. 공백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입을 놀려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10마디 말로 설명하는 자보다 한마디로 핵심을 찌르는 자가 더 강해 보이는 법입니다. 회의 자리에서 계속 말을 이어가면 사람들은 무엇을 볼까요? 당신의 지혜가 아니라 당신의 불안을 봅니다. 논쟁에서 마지막 말을 하려고 했으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당신의 오름이 아니라 당신의 집착이 드러납니다. 진정한 강자는 말을 아낍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생각한 것의 절반만 내놓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을 때 즉시 답하지 마세요.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3초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침묵이 당신의 말에 무게를 싣습니다. 설명할 때는 긴 서론을 생략하세요. 핵심부터 말하고 필요하면 부연하세요. 그러니까 뭐랄까 같은 불필요한 추임새를 제거하세요. 이런 말들은 당신이 확신이 없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모임에서 당신이 말한 횟수를 세어보세요. 다음번에는 그것의 절반만 말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을 줄이면 사람들이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특히 변명을 줄이세요. 실수했을 때 장황한 설명으로 상황을 합리화하려 들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면 충분합니다. 변명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책임감은 희석되고 신뢰는 떨어집니다. 말의 분량을 절반으로 줄이되 말의 품질은 2배로 높이세요.
이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 즉각 응답하지 말고 박자를 늦춰라. 가벼운 자들이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즉각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오면 1분 안에 답합니다. 부탁을 받으면 즉시 알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질문을 받으면 생각할 틈도 없이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들은 빠른 반응이 성실함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나치게 빠른 반응은 당신이 한가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에게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요구에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큰 인물을 보세요. 그들은 결코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생각할 시간을 갖습니다. 판단할 여유를 둡니다. 이것은 거만함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귀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시지를 받았을 때 즉시 답하지 마세요. 읽었다는 것을 상대가 알게 하되 답은 최소 1시간 후에 하세요. 긴급한 일이라면 예외겠지만 대부분의 일은 1시간 기다려도 무방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부탁을 했다고 해봅시다. 당신의 본능은 즉시 네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참으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알겠습니다. 제 일정을 확인하고 내일 아침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지연이 무엇을 만들까요? 당신의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회의 중 누군가 당신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즉시 답하지 마세요. 잠시 생각하는 신용을 하세요. 펜을 돌리거나 턱을 만지거나 창밖을 잠깐 보세요. 5초의 침묵 후에 말을 시작하세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작은 박자가 당신의 말에 무게를 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거절할 때입니다. 부당한 요구나 당신에게 손해가 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시간을 버세요. 하루나 이틀 후에 명확하게 거절하세요. 검토해 봤는데 어렵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박자를 늦추세요. 그리하면 당신의 무게가 느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지켜라. 만만하게 보이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가 안 되는지 선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시험합니다. 조금씩 선을 넘어봅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지 확인합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더 밀고 들어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지 명확하다. 이 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선을 넘으려 할 때 즉시 단호하게 명확하게 대응한다. 당신의 경계선을 정하세요. 무엇이 당신에게 용납되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봅시다. 업무 시간 외 연락은 받지 않는다. 개인적인 돈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무례한 말투는 참지 않는다. 약속 시간에 30분 이상 늦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세웠다면 이제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원칙은 있는데 지키지 못합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한 번에 결정됩니다. 처음 누군가 선을 넘으려 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첫 번째에 막지 못하면 두 번째는 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동료가 퇴근 후에 업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즉시 답한다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대신 다음날 아침에 답하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업무 시간에 다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드럽되 단호하게. 누군가 당신에게 돈을 빌리려 합니다. 당신의 원칙이 친구 사이의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라면 명확히 말하세요. 미안하지만 나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변명하지 마세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회의 중 누군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즉시 말하세요. 제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되 어조는 단호하게. 이 한 번의 대응이 당신을 다르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고 명확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당신의 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을 정하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단 한 번의 예외도 만들지 마세요. 네 번째 비밀,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지 마라. 만만하게 보이는 자들은 늘 설명하려 듭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끊임없이 해명합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행동과 생각의 타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이것은 약함의 표시입니다. 강한 자는 설명을 아낍니다. 모든 결정의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택의 승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설명은 오히려 의심을 만듭니다. 자신감이 있는 결정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회의에서 의견을 냈는데 누군가 반대합니다. 당신은 즉시 그 의견이 왜 옳은지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통계를 들고 사례를 나열하고 논리를 펼칩니다. 그럴수록 당신의 의견은 약해 보입니다. 왜일까요? 설명이 길어질수록 당신이 불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정한 고수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의견을 간명하게 제시합니다. 반대 의견이 나와도 장황하게 재반박하지 않습니다. 핵심 하나만 더 짚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로 끝냅니다. 이 간결함이 힘입니다. 특히 당신의 개인적 선택에 대해 설명하지 마세요. 누군가 왜 그 일을 거절했어요?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긴 이유를 늘어놓고 싶을 것입니다. 참으세요. 제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설명을 들으면 그것을 평가하려 듭니다. 당신의 이유가 타당한지 충분한지 판단하려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심판받는 위치에 놓입니다. 하지만 설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습니다.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이 모임에 불참합니다. 약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원래는 제 형이 모시고 가기로 했는데 형이 출장을 가게 돼서 대신 이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급한 가족 일이 생겨서 참석이 어렵습니다. 설명은 적되 실천은 많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욕구를 버리세요. 당신의 행동으로 말하게 하세요.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답변임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비밀, 호의는 베풀되 당연하게 여기게 하지 마라.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남을 돕고 싶어 합니다. 친절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당신을 만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친절하면서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약한 자는 베풉니다. 끊임없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베풉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이 이용당한다고 느낍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이 호의를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너무 당연하게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도 베풉니다. 그러나
방식이 다릅니다. 그들의 호의는 귀합니다. 선택적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산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호의가 가치 있음을 알고 그것을 존중받는 방식으로 베풉니다. 첫째,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 마세요. 당신이 도울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도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하세요.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가? 이것이 당신이 도와야 할 일인가? 이 호의가 올바르게 쓰일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세요. 둘째, 호의를 베풀 때 그 가치를 인식시키세요. 당신이 동료의 업무를 도와줬습니다. 약한 자는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그것을 축소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도와준 후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라고 말하세요. 이 한 문장이 무엇을 할까요? 당신이 노력을 들였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공짜가 아니었음을 인식시킵니다. 상대방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셋째, 호의에는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도와줬다고 해서 계속 도와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부탁은 들어줬습니다. 두 번째, 부탁이 왔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또 즉시 들어준다면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부터는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바빠서 어렵습니다. 또는 이번에는 직접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감사를 표현받으세요. 당신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참으면 안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의 호의를 인식하게 만들고 감사를 표현하도록 유도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감사를 모르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자에게는 다시 베풀지 마세요. 당신의 호의는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다섯째, 조건을 달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호의는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조건 있는 호의는 교환으로 인식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당신에게 자료 정리를 부탁했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대신 제가 다음 주에 발표 준비할 때 피드백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것이 계산적으로 들리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섯째,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자는 만만하게 보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자가 강해 보입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당신 안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거절하세요.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일곱째, 호의를 베푼 후에는 거리를 두세요. 당신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직후에 당신이 계속 상대방 곁에 머물며 괜찮으세요?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호의가 부담이 됩니다. 대신 도와주고 나서는 물러나세요. 당신의 호의는 당신이 떠난 후에 더 빛납니다. 진정한 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명확한 경계 안에서 베푸는 것이 진짜 친절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만만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호의를 베풀 때 그 가치를 지키세요. 도우되 이용당하지 마세요. 친절하되 경계를 잃지 마세요. 당신의 삶이 바뀌는 순간 정약용 선생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거만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냉정한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노력, 당신의 말, 당신의 존재가 귀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으로 대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가볍게 여기면 세상도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면 세상도 따라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오만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말을 줄이세요. 박자를 늦추세요. 경계를 지키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호의를 지키세요. 이것들은 작은 실천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전체 기운을 바꿉니다.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만하지 않다는 것은 공격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침범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당신은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 중에는 당신의 선함을 알아보는 자도 있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도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을 감사히 여기는 자도 있고 당연하게 여기는 자도 있습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자도 있고 얕잡아 보려는 자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원칙입니다. 당신의 품격입니다.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달라지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실천하세요. 오늘은 말을 줄이고 내일은 박자를 늦추며 모레는 경계를 세우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이 이 가르침을 실천할 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주변이 정돈됩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던 자들이 물러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자들이 가까이 옵니다. 당신의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함께 걸어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5가지 비밀 중에서 당신이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산의 인생학교에서는 매주 이렇게 삶을 바꾸는 조선 선비들의 지혜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혼자서는 어렵고 외로운 인생길. 하지만 200년 전 선조들의 지혜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다산의 인생학교가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돈을 끌어당기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부를 이루는 조선시대의 지혜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꺼낼 시간입니다.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세요.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세요. 품격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다산의 인생학교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